네, 안녕하세요. 윤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의 윤식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AI를 활용한 UI 디자인 자동화에 대해서 여러분도 관심 많으신 또 분야인데 제가 제 소개를 조금 하고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 재직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UX UI 쪽으로 아마 오늘 오신 분들도 다들 이제 UX UI 쪽에 관련된 종사자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쪽에서 종사한 지 17년 정도 시간이 됐고요. 다양한 프로젝트들, 특별히 한 근 10년 사이에는 AI에 대한 UX UI 연구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최근 2년 사이에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화두가 되면서, 이제는 UX UI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어떤 중심으로 해서 바뀌는 관점에 대한 연구들과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관련 주제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두는 어쨌든 이 AI 시대의 이 변화죠. 네, 이 UX, UI 쪽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 이유도 저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GI의 등장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서 이제 인공 일반 지능, 네, 지능이 좀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제 봤던 인공지능들은 굉장히 협소한 기능만을 해왔던 지능 활동을 했었죠. 예를 들면 말파고처럼 이제 바둑만 이제 잘 둔다든지 이러한 식의 활동들을 주로 했었는데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운전만 잘한다든지 이런 주로 어떤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AI들이 있었는데 이제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멀티모달로 이제 제공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AI 스스로 이제 추론하고 스스로 학습해서 이제 스스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인간의 일반적인 지능 수준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수준의 AI가 이제 AGI라고 보통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 작년까지만 해도 AGI가 한 2040년쯤 나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올해 초에 2030년 되니까 엔비디아의 잭슨왕 씨가 이제 일반 인공지능 AGI가 한 5년 뒤면 나올 것 같다. 2030년에 나올 것 같다고 했었는데 네, 한 두 달 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다. 이제 AGI 내년쯤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뭐 1년 뒤쯤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얼마 전에 이제 챗GPT 4가 이제 그 이제 공개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 다 이제 어떤 그 뭐죠? 이제 OT 하는 것들 이제 보셨지만 여기서도 이제 보는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아주 높은 성능의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어떤 산업과 디자인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방식 또 디자인하는 방식도 완전히 변화가 돼야 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기가 이제 요쯤 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ANI, 이 좁은 협소한 인공지능들이 주로 활동하다가 이제는 AGI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과도기적인 부분에서 지금 생성형 AI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뭐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쪽 관련된 내용들을 잘 만들어 가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슈퍼 인텔리전스를 가진 뭐 AI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요거까지는 조금 뭐 어쨌든 차후에 나올 얘기니까 저희가 한번 또 지켜보고요. 일단은 현재적인 오늘에 또 충실할 수 있도록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AI가 굉장히 화두죠. 올해 초에 CES에서도 이런 레빗 R1 같은 이런 제품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 시대의 종식,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대한 종식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AI 핀 같은 제품들도 이제 상용화된 버전이 이제 제공이 돼서 이제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도이치텔레콤 같은 데서도 이런 AI 폰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없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시대에 접어들면서 엄청난 이 UX UI의 혁신이 있었고 시장과 비즈니스 마켓 자체가 이제 변화가 됐었죠. 그래서 국내 카카오 같은 기업도 시작은 작은 SNS로 시작했지만 전 국민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되면서 초거대 기업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그 오픈 AI에서도 이제 GPT 스토어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만의 AI를 만들고 또 지금 미국에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하는 방식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미래에 이 촉망되는 이제 이 AI의 그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장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대에 맞게 일하고 또 시대의 필요에 맞게 내가 무언가를 공급할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시대에는 이 UX UI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던 것도 이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열렸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시대가 아니라 AI 시대가 이제 열렸기 때문에 이런 AI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이제 제공할지가 아주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됐고, 또 특별히 우리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UX, UI를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AI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큰 화두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지금 AI 골든 타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서 25년이 AI의 골든 타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저도 이제 기업 관련 강연이나 이제 교육들을 많이 다니는데 대부분 이제 이 2년 안에 우리가 어떤 일하는 방식들,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 또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제품들이 다 이렇게 AI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된 그런 시대를 이제 맞이해야 되는 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이슈가 이제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UX, UI 디자인하는 우리도 지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024년이나 2025년 사이에 지금 대부분 과제들도 생성형 AI를 어떻게 UX, UI적으로 접목할 거냐 이런 과제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하는 어떤 우리가 UX, UI를 접근하는 디자인하는 이 방식에 있어서도 AI를 통해서 보다 생산적으로, 보다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보다 더 인간 친화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들에 대한 많은 시도랑 도전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2024년이나 2025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그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경험한 그 이슈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아는 그 지인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UX UI 디자이너지만 근데 저한테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 생성 AI를 통한 영상 제작이 필요했습니다. 작년에 있었고 며칠 지난주에 또 2차 공연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 지금은 그래도 이 생성형 AI로 영상을 잘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작년에만 해도 이 생성형 AI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도 이제 이 UX UI 디자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영상은 좀 제작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아예 AI 시스템을 세팅을 해서 영상을 자동화해서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접근했던 방식들은 이런 챗GPT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AI PRM을 통해서 이 프롬프트를 자동적으로 이제 생성을 해주고, 이제 미드저니에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제 영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공연을 진행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게 작년에도 이제 반응이 이제 좋아서 이제 얼마 전에도 한번 또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나 또 추가로 이제 제작을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 1년 사이에 또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제 사용 방식이 업데이트되면서 이 컴피 UI가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제공이 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노드 구조를 짜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랑 노드 구조를 아예 짠 다음에 거기다가 필요한 이미지들만 넣어가지고 최종적인 영상으로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이때 만들었던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또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네, 우선 요게 이제 그 당시 만들었던 노드 구조인데 우선은 영상을 먼저 한번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이제 작년에는 제가 이제 영상을 두 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회가 있었고 2회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요 구조를 제가 이제 짜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따로 작업했었죠. 이제 챗GPT랑 이제 AI PRM, 이제 미드저니, 뭐 스테이블 디퓨전 이렇게 써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그 1년 사이에 이 컴피 UI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이 나오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노드 구조를 아예 이제 작성을 한 거죠. 네, 구조적으로 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 화면에 들어가야 되는 이미지 컷들을 넣고 요 이미지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환이 돼서 작업이 돼서 그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고 이러한 그 방식들이 최종적인 아웃풋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노드 구조로 이제 구조를 잡아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의미가 이제 컸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이제 뭐냐면은 오늘 뭐 스테이블 디퓨전 강의는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세스화해서 시스템 AI 몇 개를 사용해서 시스템화 했을 때 영상을 아주 효과적이고 멋있게 제작할 수 있었다. 근데 그 1년 사이에 이제 기술이 더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아예 이렇게 노드 구조를 짜가지고 이 컴퓨터 자체에서 어떤 내가 필요한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AI 시스템이 조금 더 이제 확장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이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요 얘기는 이제 왜 드리냐면은 이 UX UI를 이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뭔가 결과물을 만든 이런 작업들이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이런 도구를 사용했다면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AI 이런 시스템을 세팅하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AI한테 데이터 값을 넣어주고 거기에 대한 출력 값을 관리하는 형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관점으로 우리 디자인의 관점 자체가 이제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접근이 지금 이런 UX UI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큰 도전이고 이제 새로운 변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는 특별히 좀 이 UI 디자인에 대한 또 부분이죠. AI를 썼을 때 우리가 이 UI 디자인을 어떻게 잘 이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제 부분인데, 요것도 이제 재밌는 그 이제 해외 아티클 써놓은 거에서 제가 참고해서 이제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요건 이제 어떤 사례냐면은 이 베르셀이라고 있어요. 베르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프로그램 쓰시면은 지금도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뭐를 하는 이제 AI냐면은 코딩을 해주는 AI. 근데 UI 화면을 이제 같이 짜줘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필요한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텍스트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UI 화면을 만들어주고 이게 화면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기능이 구현이 돼 있습니다. 기능이 구현 작동되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단계 걸쳐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우선 다마고찌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 다마고찌 해보신 분도 있나 모르겠네. 제가 초등학생 때 인기였는데 어쨌든 그 이 AI가 이제 생물체 같은 거죠. 간단한 키울 수 있는 먹이 주면서 이제 키울 수 있는 뭐 이런 애완, 뭐 디지털 애완 동물 같은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청을 하는 거죠. 간단한 피드랑 놀이 버튼이 있는 최소한의 UI를 가진 웹 기반 다마고찌를 만들어줘라고 이제 하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화면을 디자인해 줍니다.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꿔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또 다마고치 상태를 보여주고 또 피드백과 놀이 버튼이 추가된 최소한의 UI를 또 작업을 해줘라고 해주면은 지금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UI 화면을 또 변경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연어로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또 요청해요. 그럼 듀얼로 구성된 6개의 버튼을 가진 다마고치 UI. 단어 대신 아이콘이나 이모지를 사용할 버튼을 나타내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이 다마고치가 들어가는 화면과 6개의 버튼이 들어간 UI를 실제 구성을 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스테이서 이 상태 바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도 이제 포함을 해달라고 같이 요청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이 버튼 아래로 이동된 상태 패널을 추가해주고 스크롤이 가능하게 변경된 UI로 작업해줘라고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요 화면까지 얻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작업된 화면에서 요 맨 마지막에 이제 완성된 이 화면이에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단순히 이제 뒤에 뭐 갈릴레오 AI 얘기도 이제 드리지만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UI를 생성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작동이 되도록 뒤에 프로그램과 코딩이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딩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이제는 UI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우리가 다 분업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분업이 아주 잘 돼 있으면은 UX 리서치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UI 디자인을 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GUI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이제 돼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이 생성 AI를 썼을 때 1인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는 걸 또 넘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거의 이제 1인이서 이 UX 리서치랑 또 UI 디자인이랑 또 실제 개발하는 부분들까지도 가는 거에 있어서 통합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이제는 우리가 하는 역할이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UI가 단순히 우리가 그리던 화면만 이렇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과랑 이제 아예 코딩까지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 퍼블리시 된 형태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이 아주 AI를 통해서 손쉬워지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변화를 이제 가져오냐라고 이제 했을 때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 UX UI 리서치를 수행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리서치를 수행하고 뭔가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저희가 이제 세워서 이제 목업을 만들죠. 목업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딩하는 작업들 그리고 이제 껍데기를 또 만든 작업들을 통합을 시켜 가지고 최종적인 이제 이런 그 사용성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해보면은 엄청 이렇게 그림으로는 되게 단순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실제 이제 작업해보면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냐면 리서치 하고서 그 결과로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고 만들었지만 다시 또 내용이 좀 부족해서 리서치로 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 결과는 만들었지만 뭔가 이게 부족해서 다시 프로타입 만들어서 평가하거나 이런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러한 그 과정에서 이거를 다 통합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아주 간소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예전부터도 이 UX UI 디자인 하시는 분들하고 개발자들하고 조금 사이가 약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UX UI 디자이너들 사용자 중심으로 디자인해서 어떤 기존에 없던 기능까지도 구현해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좀 개발자 분들은 어쨌든 기술적 한계를 많이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서로 간에 항상 간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UI를 자동화해서 디자인하고 코딩까지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계속 앞으로 이런 생성형 AI들이 발전을 계속 해나가겠죠. 지금까지도 이제 발전해왔고 1년 사이에도 너무나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식의 그 발전 과정들을 이제 거쳤을 때 그렇다면은 이제 훨씬 더 디자인 프로세스가 간소화되고 디자인에 참여하는 인력도 통합되면서 아주 적은 인원으로 이런 웹 디자인 자체, 웹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우리가 제공하는 UX, UI에 대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출시한 단계가 아주 빨라지고 이것이 AI를 통해서 통합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은 이 UX 리서치를 수행할 때도 이런 그 자동화할 수 있는 AI 도구들을 활용하는 부분들, 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또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 그리고 또 출시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그 UX UI를 AI를 통해서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는 형태로의 접근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많이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그 부분들을 도와주는 UX UI 도구들이 AI 도구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네, 그러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요 전체 그림을 좀 보시면 훨씬 더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위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우리가 어떤 그 UI를 제네레이트 해가지고 디자인해서 그리고 이제 코딩까지 해가지고 이제 출시한 그 단계까지 가는 거에 대한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과정상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성 AI 도구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UI를 생성할 수 있는 오늘 소개드리는 이런 갈릴레오 AI라든지 아니면 UI를 이제 만들 때 저희가 이제 이런 구조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떤 식으로 화면을 짤지에 대해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자동 생성해 줄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좋아진 그런 시대로 이제 넘어왔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 드린 대로 이 코드나 이런 것들을 짜는 거에 있어서도 코딩을 자동화해서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이제는 최종적인 결과물까지 가는 과정들이 AI 도움으로 아주 생산성이 높은 단계로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시대를 맞이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단계를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주는 아이들은 이제 유의자드라든지 이제 피그마 같은 도구들이 이제 있고요. 유의자들은 이제 주로 뒤에서도 조금 얘기 드리지만 이제 프로타입 목업에 대해 목업을 제작하고 목업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특화된 도구로 보시면 좋고, 뭐 피그마 같은 경우 워낙에 범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지금도. 근데 피그마에도 계속 AI 플러그인을 추가하면서 조금 더 생성형 AI를 활용한 그런 기능들을 확장해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예 이제 출시된 앱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애들은 이제 프레이머라든지 이런 웹플로우 같은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앱 자체도 아예 출시까지 할 수 있는 형태. 윅스나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도 워낙에 뭐 웹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로 이제 잘 제공이 되고 있긴 했는데, 약간 아직 그 생성형 AI 도구에 대한 적용들은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도구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UX, UI를 진행하는 이 프로세스들이 아주 혁신적으로 이제 변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UX, UI 디자이너들이 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이러한 것들 얘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미드전이라든지 이 프레이머라든지 유이자드라든지 갈릴레오 AI 하고 이제 비즐리 AI, UX 파일럿 이제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미드저니의 우수성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디자인 분야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아주 높은 퀄리티로 텍스트 인풋만을 통해서 이제 생성해낼 수 있다. 그리고 프롬프트가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유용한 그 도구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이제 활용 가치가 꽤 UX 리서처한테도 꽤 높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뭐 동영상 강의도 찍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컨텐츠들 올려서 아마 많이들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우선 UX 디자이너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 시나리오를 시각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저희 정성적인 텍스트화된 데이터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이제 바꿔주는 이제 작업에 아주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챗GPT 같은 생성형 AI 도구들을 활용해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또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그 작성된 페르소나와 여기서 제작된 시나리오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미드저니를 통해서 만들면은 아주 멋진 이런 시각화된 결과물들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페르소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기존에 접근하던 어떤 뭐 페르소나나 어떤 시나리오 방식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의 결과물들, 그리고 실제 내용에 부합하는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 UX, UI 디자이너들의 어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좀 활용 가치가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시나리오를 시각화하는 것들도 외에도 이렇게 GUI에 대한 컨셉들 만들어 보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만 넣어서도 다양한 GUI에 대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GUI의 다양한 스타일들을 작업해서 거기에 대한 시안들을 생성해 보는 데는 아주 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는 시대 자체가 굉장히 변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변했다라고 이제 하는 거는 이제는 생성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이제 검색의 시대에서 이제 생성의 시대로 넘어왔다. 과거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필요한 이제 결과 값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GUI를 디자인할 때도 예전에는 검색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이미지를 찾아서 다 출력해놓고 벽에다 이제 붙여놓고서 그런 것들을 평가해보고 참고하면서 이번에 갈 새로운 컨셉들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안들에 대한 관련된 다양한 프롬프트들을 체계화해서 만들고 그 프롬프트들을 가지고서 생성을 해보면은 수십 수백 개의 이미지 사례들을 아주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이런 GUI에 대한 시각화된 결과물을 필요로 할 때 검색의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미드저니 같은 도구들을 통해서 생성의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GUI에 대한 이미지들 다양하게 생성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프롬프트만 바꿔주면은 다양한 컨셉을 바로바로 만들어서 결과물을 도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콘 같은 것도 예전엔 다 구매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프롬프트 체계랑 세트만 만들면은 내가 원하고 필요한 아이콘들을 아예 직접 생성해서 다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GUI를 디자인한다든지 GUI에 대한 다양한 컨셉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미드저니의 좀 한계점 같은 부분들은 이
저기죠. 여기서 나온 결과물 자체가 이렇게 어떤 그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포토샵에 넣었을 때 사이즈가 딱 이렇게 특화가 돼가지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실제 미드전에서 생성된 이미지들도 아주 자유도가 높죠. 다양한 크기로, 다양한 모양으로 막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이 결과물들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가 어떤 상업적인 최종 결과물로 그대로 쓰기는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백업해주고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 도구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유이자드 같은 도구들이 굉장히 유용하죠. 유이자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스크린 캡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그 이미지들을 캡처해서 유이자드로 넘겼을 때 그거를 가지고 와서 사용성 평가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보시면은 좋습니다. 유이자드도 워낙에 결과물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써보시면서 아, 이거 실제 웹 퍼블리싱까지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 여기는 이제 목업을 빠르게 제공해서 사용성 평가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이자드 같은 도구는 저희가 이제 목업을 빨리 만들고 그리고 생성된 목업으로 사용성 평가를 아주 빠르게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유의자드로 이제 진행됐던 그 사례예요. Unmoderated UT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요 제가 교육했던 학생들이 진행했던 사례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도구를 같이 썼어요. 이제 메이즈라고 하는 도구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시안을 이렇게 작업을 하죠. 이미지에 대한 시안을 기존에 있던 것들을 참고해서 작업을 하고 이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안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 바코드를 이제 찍을 때도 어느 위치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거에 대한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목업 이미지를 만들 때 이 유의자들을 사용해서 이제 만든 거죠. 여기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그 AI 템플릿과 도구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안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하는 이미지를 넣어서 그거를 실제 내가 조정 가능한 형태의 프로타입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양한 시안들을 만들어서 바로 목업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거를 온라인으로 출력을 해서 사용성 평가까지 진행할 수 있죠. 사용성 평가를 진행할 때는 이제 두 가지 도구가 사용이 다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유이자드 자체에서도 외부로 퍼블리싱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외부로 퍼블리싱 하셔서 그 상태에서 사용성 평가 링크를 사람들한테 보내고 이제 피드백을 적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적도록 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메이즈 같은 도구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사용성 평가를 진행을 하고 메이즈도 역시 그 이미지들을 인풋해가지고 각 이미지별로 페이지가 넘어가도록 작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이제 다양하게 피드백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사용성 평가 결과를 수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그 유용한 것들은 뭐냐면은 이 UI를 아주 빠르게 프로타이핑하고 온라인으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용성 평가 진행하면은 인원을 이렇게 많이 하기 좀 어렵잖아요. 보통 이제 뭐 한 8명, 10명, 15명 하기도 힘들죠.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수백, 수천 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용성 평가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성적으로 옆에다 앉혀놓고서 카메라로 관찰하면서 실제 그 움직임과 다양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는 어떤 사용성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가볍게 또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사용성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성형 AI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빠른 목업을 만들고 그리고 빠르게 프로타이핑을 진행해서 결과까지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게 이런 유이자드 같은 도구들 또 메이즈 같은 도구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네, 작업된 요 순서에 대한 세 가지 시안과 여기에 대한 순서들을 정해서 네, 진행했었고요. 이런 그 메이즈라고 하는 이런 도구를 통해 가지고 사용성 평가를 수행을 해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태스크 순서를 정해서 사용성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실제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분들 네, 웹에서도 볼 수 있고 뭐 모바일에서도 실제 볼 수 있고요. 모바일에서 보면 실제 앱을 사용과 같은 화면같이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을 진행하고 나면 이렇게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쭉 정리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몇 명이 참여했고 성공률이 얼마고 평균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데이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점들은 정성적인 의견들과 또 이렇게 실제로 어느 부분들을 터치를 했는지 어느 부분 터치를 주로 또 실패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예 이렇게 저희가 뭐 아이 트래킹처럼 이렇게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터치한 영역들을 시각화해줘서 사용자들이 주요 사용한 영역들을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성적인 의견들을 쭉 다 이렇게 모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다 수집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정량 조사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수집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이 모바일로 사실은 이걸 다 적잖아요. 이제 의견들을 실제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다 일일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글들을 좀 짧게 이제 수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좀 길게 하지 못하고 아주 짤막짤막하게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좀 제공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식과 다른 관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유용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해서 히트맵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것들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하고 이런 유의자들도 있지만 그 요즘에 이제 또 아주 이제 잘 나가는 제가 볼 때는 요 UI 도구는 이제 갈릴레오 AI가 아주 이제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갈릴레오 AI가 사실은 작년 이제 3월쯤부터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이제 출시를 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이제 제시가 이제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올해 초에 갈릴레오 AI에서도 이제 이 서비스를 이제 오픈하면서 실제 본인들의 서비스가 이제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실제 한번 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들 사용을 해보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실제 갈릴레오 AI 같은 경우도 화면 이제 접속해서 이제 보시면은 뭐 접속 링크나 이런 것들은 뭐 검색하시면은 바로 나오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지금 구성이 돼 있죠. 근데 이제 갈릴레오 AI도 기능이 사실은 엄청 단순해요. 이제 두 가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투 UI, 이미지 투 UI 해가지고 그러니까 텍스트를 우리가 써서 원하는 결과값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미지를 캡처를 해가지고 이미지 올리면은 그 올린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이미지 투 UI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이미지를 이렇게 첨부해 보시면은 아주 약간 얘가 상상을 많이 해서 만들어줘요. 내가 올린 이미지랑도 관련성이 엄청 그렇게 높다고만은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이자드나 이제 이 어디죠? 비즐리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업로드 하시면은 그 이미지를 거의 그대로 얘네가 이제 그 차용해가지고 내가 이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UI 템플릿처럼 거의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갈릴레오 AI 같은 경우는 상상력이 좀 뛰어나다. 그래서 이미지를 인풋을 하면은 꽤 상상해서 멋진 또 다른 UI로 작업을 해주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고 보시면은 좋습니다. 제가 재밌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이 텍스트 투 UI예요. 이미지 투 UI보다는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 텍스트로 인풋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인터페이스에 대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드저니 교육도 이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미드저니 교육하면서 항상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연어를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어떤 디자인 접근할 때 대부분 시각적인 걸로 디자인을 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뭐 레이아웃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그리고 무슨 색깔을 쓰고 이런 걸 다 직접 바꿔보면서 했었는데 이제는 AI한테 이 작업을 우리가 언어로 시키기 때문에 이 자연어를 통한 이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그쪽 디자인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어휘들, 그러한 또 자연에 대한 어떤 구조화들 이런 거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이 UX UI 디자이너 또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량이 됐다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UI를 텍스트로 만드는 작업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이 자연어를 얼마나 잘 쓰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 AI에서도 실제 그 이런 UI 작성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이드가 그렇게 막 많진 않아요. 이제 기본 보시는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특징이나 목표를 요청을 해라. 그리고 이제 상세한 프롬프트를 제공하면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연어로 우리가 요청할 때 뭐 챗GPT도 그렇고 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연어로 구체적으로 요청해라. 그리고 상세하게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아래쪽에 보시는 사례처럼 이렇게 마라톤 하는 러너의 어떤 앱을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만들어주지만 여기에 이제 그 필요한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더 적어주시면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이미지나 메뉴들을 추가로 만들어줘서 아주 더 상세한 결과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요청에 프롬프트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뭐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 테일러의 버전의 어떤 뭐 음악이 나오는 화면 만든다고 할 때 거기에 어떤 음악에 대한 그 시각적인 이미지가 들어갈지도 요청을 설명을 쓰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예 화면에 시각적인 결과물까지 이미지 생성을 아예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 AI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이미지들도 같이 요청하면은 여기서 제작이 같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컨셉을 이제는 그또 영어로 좀 잘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드저니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컨셉을 정의해서 해주는데 이번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이 컨셉과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을 언어로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면은 가능하면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잘 해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사용을 이제 해봤을 때는 이게 미드저니처럼 그렇게 막 정말 수십 수백 가지의 막 이미지 스타일로 막 생성이 되지는 아직 않더라고요. 그래도 꽤 나름대로 다양한 컨셉을 많이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이 갈릴레오 AI 굉장히 좋은 점 뭐냐면은 UI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학습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드저니에서 UI 화면 만들어 봤을 때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냥 레이아웃도 없고 그냥 막 유사하게만 만들어서 어떤 그 화면 구성 막 돼 있는데 이 갈릴레오 AI는 제가 이제 그 개발자들 만든 그 노트나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인터뷰랑 내용들을 보니까 UI 디자인 가이드라인 학습을 많이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결과값이 꽤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메뉴 구조라든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뭐 폰트에 대한 뭐 간격이나 뭐 폰트 크기, 사이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딱 봤을 때 웬만큼 그냥 괜찮네라고 할 정도의 그런 결과값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 AI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유용한 부분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이런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테마를 제형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디자인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정한 색상이 내가 이제 필요로 하다. 어떤 그린색, 아니 브라이트 오렌지 이런 색상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색상이나 특이사항들을 역시 같이 서술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는 이런 디자인들에 대한 결값들을 얻을 수도 있고 폰트도 어떤 걸 써야 된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폰트들 같이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안타까운 거는 저기 한국어 폰트나 이런 것들까지 제공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영문으로 된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안정적인 폰트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이제 활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막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갈릴레오 AI를 사용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필요한 어떤 화면들을 쭉 텍스트로 이제 이 요청을 해서 얘가 어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요청을 한 거죠. 마라톤 러너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런 메뉴 구조를 자기가 이제 짜가지고 만들겠다라고 아예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주 친절한 녀석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다 사실은 구조화해서 요청하면은 괜찮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등록 페이지가 필요하고 지금 마라톤 러너 페이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 필요하다고 메뉴 구조를 짜가지고 여러분들 요청하시면은 거기에 또 맞게 만들어 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실제 디자인 작업들이 진행되면은 이렇게 각각의 필요한 그 화면들을 네,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좀 화면이 제네럴해요.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컨셉을 이렇게 뽑아봐도 굉장히 아주 좀 차별화되고 새로운 컨셉들은 별로 잘 안 나오고 좀 안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나온다. 이게 보니까 느낌이 좀 챗GPT 쓰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챗GPT도 답변이 보면은 굉장히 좀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굉장히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래도 그래 그냥 인정할 만해 한 정도 수준에서만 하지 정말로 이렇게 엣지가 있고 어떤 특정 작가의 스타일이나 아주 깊이 있는 어떤 철학 이런 것까지 뭐 제시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역시 이 유이자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일반화된 어떤 스타일에서 이 컴포넌트랑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공을 편하게 해주는 점에서는 꽤 유용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유이자드의 최고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피그마로 이제 연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피그마로 이제 출력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 V가 돼 있는 거예요. 복사가 이제 돼 있기 때문에 피그마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붙여넣기 하시면은 피그마에서 요 디자인된 이 컨셉들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다 같이 이제 에디트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대부분의 이제 이런 UX UI 관련 도구들은 피그마랑 연동하는 기능들을 대부분 포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UX, UI 디자인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피그마라고 하는 것들은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현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피그마랑 연동이 돼야 이 자기들의 이 도구가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들을 다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피그마랑 연동이 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지금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의자들은 굉장히 어떤 그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나온 지 지금 1년도 안 된 서비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수준이 이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이제 갈릴레오 AI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롬프트를 좀 체계화해서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렇게 프롬프트 셋을 좀 만들어서 어떤 명령어, 어떤 요청들을 해서 체계적으로 만들 때 UI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제가 추후 조금 뭐 다른 어떤 방안들을 통해서 좀 공유를 여러분들께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이제 앞으로 UX UI 디자인에 있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제 도구 중에 하나가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유용하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또 저희가 이제 UX UI 디자이너들이 이제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도구 중에 하나는 이 비즐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유용하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즐리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써보고서 이제 좋게 보는 것들은 이런 그 유의자들의 어떤 좀 한계성, 그러니까 유의자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의자들의 한계성을 조금 그 더 확장한 어떤 형태로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의자들보다는 비즐리가 훨씬 괜찮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역할 자체가 좀 다르긴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역할 자체가 이 유의자들 같은 경우는 목업을 디자인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의자들 같은 경우 목업을 디자인해서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즐리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프롬프트를 다 이제 넣어가지고 최종적인 화면까지 여러분들 만들어서 이 피그마로 역시 연동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들은 이런 그 AI 관련된 기능들이 역시 많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많이 지금 AI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들은 이런 스크린 투 디자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웹 화면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캡처하셔서 이쪽에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그 캡처된 이미지로 AI로 화면을 바로 생성해서 결과값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그 웹에 대한 플로우라든지 이러한 그 형태들이 어떤 식으로 구조화돼야 되는지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역시 텍스트를 인풋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어 값을 넣으시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컬러나 이런 폰트 같은 것들 디자인하는 거에 있어서도 테마를 여기서 출력을 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또 매직 이미지라고 하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요건 이제 이미지를 아예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제 대체해서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통해서 대체가 또 가능하고 이런 그 조금 더 디테일한 기능들이 막 추가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실제 여기다가 넣을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테이블 박스를 아예 만들어서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한 디자인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런 목업을 이제 만들었을 때 그 실제 이렇게 굉장히 단순화된 이런 그 형태로 갈 건지 아주 퍼블리시된 형태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프로타입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떤 칼라나 이런 쪽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이게 칼라용 AI 따로 쓰고 또 그리고 이제 화면 캡처하는 거 따로 쓰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텍스트 투 디자인까지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텍스트 투 디자인은 아예 이렇게 이 갈릴레오 AI처럼 텍스트로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는 이제 뭐 프레이머나 이런 도구들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웹을 이제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 약간 개인적으로는 이제 프레이머도 계속 사용을 많이 해봤는데 이 프레이머에서도 생성형 AI로 여러 가지 컨셉들을 잘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약간 디자인을 계속 이제 돌려보니까
유사한 스타일의 디자인들이 아주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너무 약간 조금 그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직은 조금 한계가 있고 실제 이렇게 다양한 컨셉으로 적용해 보기까지는 조금 아직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UX 파일럿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네, UX 파일럿도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네, 작년에 이제 창업한 회사예요. 창업한 지 1년도 안 된 그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여서 근데 아주 좋은 회사들한테 투자를 많이 받았죠. 삼성이나 IBM 이런 회사들한테 그 투자를 받았고 이쪽에서는 거의 전반적으로 우리가 UI 디자인뿐만 아니라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해왔던 모든 단계에 대해서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높은 수준의 UI 디자인을 자동화해서 만들 수 있는 도구들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을 생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이런 카드 소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과정들도 같이 이 서비스 내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제공을 또 하고요. 그리고 또 AI를 기반으로 이런 그 리뷰라든지 이런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포함을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뭐 피그마로 연동하는 부분까지 제공하는데 그래서 거의 지금 요거는 그 UX 파일럿 같은 경우도 아직 좀 서비스가 좀 불안해요. 막 접속이 안 되기도 하고 로그인 했는데 막 빙글빙글 돌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한계성이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념 자체는 아주 이거는 또 이 UX랑 UI를 연결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생성형 AI 도구가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삼성이나 IBM 투자한 것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UX UI 디자인에 아주 이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가치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을 조금 우선 오늘의 뭐 이렇게 시간이 오늘 길지는 않아가지고 간단하게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이고 왜 나군요. 네, 이렇게 종합적으로 결론을 좀 내리면은 우선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제 뭔가 디자인하는 과정 자체를 우리가 직접도 하지만 당연히 인간 디자이너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도 이전에 이렇게 AI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UX, UI 디자인 작업들을 같이 얘네를 통해서 아주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접근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이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흐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챗GPT나 이제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애들이 이제 어떤 그 거대한 이제 모델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심이 된 역할들을 얘네들이 해서 이미지를 만들거나 텍스트를 생성하는 식의 작업들이 많이 이뤘었는데 작년부터 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면서 스타트업들은 어차피 초거대 언어 모델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는 역할들은 아주 특정 태스크들을 잘 해줄 수 있게 도와준 역할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거대 AI가 할 수 없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UX UI 디자인 영역에서도 우리 UX UI 디자이너들이 해오던 영역들을 이제는 생성 AI들이 많은 부분 자동화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금의 도구들이 조금 아마 이제 직접 써보시면은 써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제 싶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 과정을 이제 같이 해나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도구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기능들을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또 우리 프로젝트의 일부분 접목을 해보면서 앞으로 AI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확장이 되고 있고 우리 작업 과정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같이 성장을 해나가야지 나중에 성능 좋은 AI 나와서 그때 나는 그거 쓸래라고만 접근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시대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 챗GPT 4도 너무 성능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시대적 변화가 이제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UX, UI 디자인을 해오던 이런 과정들을 AI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같이 새롭게 네, 여러분들 접근해 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10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좀 질의응답을 하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채팅창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뭐 질문이나 같이 토의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같이 또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넘어갈 수 같이 이야기 드리고서 이야기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사전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일단 그 학업과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으로 UX, UI 디자이너들은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죠. 근데 일단 우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UX, UI의 디자인의 그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해오는 본질은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전달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그동안 썼던 뭐 UT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든지 퍼소나라든지 이런 거는 다 그러니까 그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론들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용자가 고민하는 게 뭔가, 또 사용자의 문제가 뭔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사용자 경험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런 UX 디자이너가 가지는 기본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그 근본은 아주 더 높은 트레이닝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 AI 시대에 좀 필요한 어떤 방식들은 생성형 AI라고 하는 그 기술에 대한 우선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텍스트 생성 AI, 이미지 생성 AI, 그리고 이런 UI와 관련된 UX, UI 생성 AI에 대한 어떤 기술과 도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하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이런 그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얘네들을 이제 접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접목을 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나은 포인트에서 접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도구들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고 AI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근데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아까 제가 중간에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지금 AI들은 챗GPT도 그렇고 미드저니도 그렇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UX, UI 관련 도구들도 다 자연어로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보미 씨가 저기 영어 공부 필수겠네요 하셨는데 영어도 물론 더 잘하면 또 좋고요. 근데 워낙에 요즘에 뭐 번역하는 도구들이 워낙 AI들이 좋아져서 사실은 뭐 영어를 꼭 쓰는 게 이렇게 어렵진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자연어 중에서도 우리가 영역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학 어떤 그 토플이나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도 공부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기초 단어는 똑같지만 나중에 이제 이 수준이 올라가면은 특정 영역에 대해서 따로 어휘들을 공부하죠. 뭐 법에 대해서 공부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뭐 관련된 어떤 뭐 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어휘를 공부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는 UX, UI에 관련돼서 우리가 AI가 주로 인풋을 넣었을 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자연어들이 어떤 건지를 잘 구조적으로 이해해가지고 AI한테 내가 필요한 작업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UX, UI 디자이너들에게 필요해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인 어떤 기본적인 디자이너의 어떤 역량은 더 중요해졌고 예전보다 그리고 이제 생성 AI에 대한 기술에 의해 자연어를 통한 어떤 체계적인 접근 방식 이 부분이 우선은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톡강님이 또 질문 주셨네요. 네, 실제로 업계에서도 AI 툴들을 많이 활용하나요?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까요? 라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 아직은 제가 볼 때는 AI 도구를 UX, UI 디자인에 활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는 다들 조금씩 쓰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챗GPT나 이런 것들 써서 어떤 데이터 분석하는데 좀 활용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업들에서 조금 약간씩 아직은 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선은 이제 보안적인 부분들, 왜냐면 데이터 입력을 하면 다 오픈 AI한테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를 얘를 통해서 이제 정제했을 때 할루시네이션 같은 것들이 약간씩 예전보다는 아주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은 쓰고 있지만 또 기업에서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 또 현업이 너무 바쁘잖아요. 지금 이제 일하시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해서 적용하기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기업의 어떤 대표님들은 지금 다 AI를 이제 이 특별히 대기업일수록 제가 이제 그 지난 올해 초부터 이 대기업 관련 강연들도 많이 다녔는데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어떤 DNA 자체를 다 AI로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부서들도 다 이렇게 AI를 다 통해서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지금 변화를 준 형태로 조직과 시스템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이 UX UI 쪽에서 현업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좀 적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AI를 접목해서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제 어저께도 이제 뉴스가 이제 나왔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취업을 할 때 이제 직원을 구하는 것들도 대부분 AI 활용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직원들도 이력서에 쓰는 게 내가 AI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직무 역량 평가 같은 HR 분야에서도 이 사람이 AI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역량 체계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AI에 대한 이해도, AI에 대한 활용도가 우리가 굉장히 이제 직업에서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쓰는 게 좀 미비하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AI 도구들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서 테스트하는 과정들을 같이 만들어 가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구원니도 질문 주셨는데 AR 활용한 UX UI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위한 팁이나 예시 과제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주제는 뭐 어떤 걸로 잡으셔도 괜찮죠. 어차피 이제 UX UI 디자인 한다고 하면은 사용자 경험에 대한 문제 해결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저기도 괜찮아요. 뭐 학생이시면은 그 뭐 학교에서 프로젝트 진행할 때 뭐 사용을 해보신다든지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근데 주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제일 궁금한 거,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었을 때 포트폴리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다라고 이제 하면은 기업의 이제 임원이나 이제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왜 AI를 썼는가죠. 우선은 이제 너 이 과제에서 왜 AI를 썼냐. 그리고 어떤 그 UX 프로세스 단계에서 어떤 AI를 왜 썼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들을 포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잘 보여주시는 것보다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AI를 왜 써서 어떤 결과값을 얻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시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UX 디자인에서 그게 항상 중요하잖아요. 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에 우리가 UX UI 디자인 했던 것보다 예를 들면 뭐 데이터 분석을 얘가 빨리 해줬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각화했더니 시각화에 대한 결과가 좋았다든지 아니면은 UI를 자동화해서 굉장히 이 일주일 걸린 작업을 하루로 줄여가지고 아주 생산성을 높였다. 그러니까 포커스를 내가 어디다 뒀냐 이 작업을 할 때.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주일 걸리던 개발을 하루로 줄일 수 있으면은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고 경영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를 쓴다고 했을 때 하나의 테마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UX, UI 디자인 프로세스 진행하는 것보다 AI로 진행했을 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과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얘가 도움이 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셔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해석과 활용에 대한 가치를 정의해서 그걸 잘 얘기해 주시면은 당장 그게 막 100%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결국엔 UX 이 담당자 분들은 직원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 스스로 비판하는 능력을 이제 어떻게 가지고 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아, 얘가 그냥 트렌드 따라가지고 AI를 쓴 게 아니라 진짜 UX라고 하는 본질을 지키면서 거기를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AI를 썼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으면은 네, 지금 굉장히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아주 그게 제일 핵심이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강조해 보시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번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모든 얘기를 다 드리기는 조금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 참여한 분들 대부분 뭐 아시지만 제가 AI 파워드 디자인 랩도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AI 디자인 커뮤니티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오셔서 뭐 궁금하신 점들 같이 중간중간 또 상의하고 또 질의응답하고 또 정기적으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에 행사는 저기 모션 엘리먼츠에서 같이 주최를 또 해주셨어요. 근데 모션 엘리먼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는 거 디자인 관련된 다양한 이런 소스들과 어떤 매테리얼들을 아주 제공을 잘 해주시고 좋은 또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또 개최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모션 엘리먼츠 코리아랑도 저희가 또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바쁘신 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otion elements.